AI 데이터 센터 없으면 다 망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네이버고 구글이고 똑같아요. 지금 그거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수님. 지금 1차 깐부 회동 그리고 2차 삼소 회동의 주축이 되는 인물이죠. 네. 엔비디아의 젠슨 CEO. 네.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AI 서버 시스템인 네. 카이보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내년도에 출시를 할 것이다 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엔비디아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서버를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상생 구조로 가지 않으면 혼자서 실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삼성, LG, 그리고 현대 뭐 여러 곳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엔비디아 공급해주는 입장이 돼야지만 상생 구조로 갈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원래 GPU를 많이 생산을 했고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국의 삼성, 네. 현대, 하이닉스 등등 정말 많은 기업에 공급을 하면서 단점이 열배성이 좀 높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를 상승을 시켰는데요. 네. 이번에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활용을 하는 카이보라는 서버 시스템을 그렇죠.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사실상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조인으로 인해서 만들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자체로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GPU를 공급했던 것처럼 네. 이런 AI 서버 시스템을 공급을 함으로써 네.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주가를 상승시킬 것이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상생 구조로 투자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는 엔비디아가 네. 내년도에 카이버라는 시스템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지금 생산 과정에서 네. 차질이 생겨서 네. 28년도에 카이버가 출시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생 기업을 어디다 갖다 댈 거냐죠. 뭐 네이버랑 뭐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앞전에?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을 많이 또 물색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업 중에서 연관되어 있거나 연계 가능한 뭔가의 서버 구축이 가능한 기업을 또 막 보겠죠. 근데 그 기업하고 만약 M&A 하거나 상생으로 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네이버와의 회동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고요. 이러지는 얘기 나오잖아요.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그죠? 그럴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네. 카이버가 지금 28년도에 출시됐다고 데이터 센터 출시랑 비슷하게 맞물릴 겁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거의 맞물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고 뭐고 개뿔이나 AI 데이터 센터 없으면 다 망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네이버고 구글이고 똑같아요. 지금 그거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발전을 참 많이 했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에 돈을 들였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안 했어. 그래서 전략 구축으로 우리나라를 하겠대. 그래서 이럴 때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든가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상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사실은. 여러 가지. 블라블라. 선생님,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와의 협력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네이버를 포기한다면 네. 그 다음 기업 어디로 물색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얘기했던 욕먹은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카카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카카오톡 저장 센터 용량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지금 저장 용량이 그게 큰 게 있을까요? 쇼핑하고 지금 페이백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색어 때문에 저장할 일이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박스나 뭐 그죠? 클라우드 관련이라고 했는데 그게 서버가 그렇게 큰가요? 구글보다 큰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카카오톡 저장하는 걸 제가 봤을 때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가 더 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거 불 한 번 나지 않았나요? 이거는? 아닌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구축 다시 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좋은 시설로. 그죠? 전략센터 우리나라 국가 전략센터 그 보관 창고가 한번 불났었죠. 지금 데이터 보존 하기 위해서 또 증축했을 겁니다. 불나야지. 저도 불나서 증축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는 증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부족이 그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이라도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카카오와의 협력을 얘기해본다면 네. 그건 카카오한테 이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이 그 여러 가지 연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구글도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협약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하고 뭔가가 조인이 있다면 굉장히 많이 크겠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뭐 중국 자본 많다고 그러는데 중국 자본이 많이 뺐을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구조에서 먹는 구조로 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제일 좋은 시너지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데이터 센터부터 AI, 뭐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부터 지금 클러스터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증축이 되면은 웬만한 거 다 우리가 먹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그 인터넷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대규모로 했어서요. 근데 그게 지금 바탕이 돼서 데이터 센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발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속도 제일 빠르고요. 통신 제일 많이 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겁나 빠르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루 이상 민원을 못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동사무소 뽑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서버 구축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거를 문서 저장이든 정부 문서 부작이든 여러 가지 개인적이든 간에 굉장히 LTE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괜히 선정된 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그 전선과 그리고 인프라, 통신 인프라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도도 지금 굉장히 IT였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도 거론이 됐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인프라가 하나도 안 깔렸어요. 도로고 뭐고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서 우리나라 더 우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온 거예요. 중국으로 가자니 기술 유출될 것 같고 나중에 등 쳐맞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일본도 있긴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빠른가요? 느리죠. 느리죠. 중국은 통제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 쪽으로 가긴 하지만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개방이잖아요. 그죠? 시장 경제주의에다가 굉장히 개방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 무역 강국입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예요. 그 입지적으로 굉장히 편하고 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카이브 출시가 28년도에 될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협력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의 종목들이죠.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악재를 맞을 수 있다는.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살라고 우리나라 온 거지 반도체가 우리가 삼성이 뭔가 하자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관련해서 대한민국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죠. 미국이라는 그런 약간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더 크기 위한 발판으로 쓴 거지 엔비디아가 아쉬워서 온 겁니다. 사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와 대한민국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없습니다, 거네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 그 엔비디아가 어디서 점을 받는지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한 오너의 절대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봤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기업이 주춤하게 생겼는데 그거 노력 안 하는 CEO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뭔 짓을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은 그런 판단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광 먹어도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